네. 3등급 만들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 우리가 요약문입니다. 40번이죠? 요약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유형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습니다. 이건 왜냐면 숨은 그림 찾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숨은 그림 찾기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학생들에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렵게 풀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풀기 때문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발, please. 네. 지문부터 읽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문부터 제발 읽지 말아 주세요. 이거는 다르게 푸셔야 돼. 그래서 40번 요약문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인트.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첫 번째입니다. 요약문을 요약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보통 이거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40번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 나와 있고 마지막쯤에 빈칸 하나 뚫려 있고 이제 A, B 찾으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이것부터 읽으세요. 이것부터 읽으세요. 여기부터 읽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요약을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한글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좀 찾아보세요. 키워드. 키워드는 당연히 네. A나 B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바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로 요약하는 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내용 파악을 위함이고 키워드는 좀 이따 말할 숨은 그림 찾기 파악과 탐색을 위함입니다. 탐색. 아시겠죠? 탐색이요. 탐색. 두 번째 갑시다. 선생님,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이번 시간의 본질인데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우리가 키워드 찾았잖아요. 키워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paraphrasing이라는 걸 찾을 겁니다. 근데 paraphrasing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같은 말을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한테 뭐라 그래? 공주야 라고 하기도 하고 네. 예쁘나 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랑둥이 라고도 하기도 하죠. 네. 표현하는 게 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잖아 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키워드를 찾았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를. 그러면은 각각에 있는 네, 위치에서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답을 선택하시면 된다.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대부분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3번입니다. 근데 이거 야매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방법대로 네, 모든 문제가 이 방법대로 풀리진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더 간단해요. 그냥 독해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독해로 복귀. 독해로 복귀해도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요. 우리는 이미 키워드와 네, 내용 파악이 끝났습니다. 뭘 통해서요? 요약문을 통해서. 그래서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있을 것 같아. 뭐예요? 주제 파악, 그 다음과 흐름 파악. 네, 도구를 각각 세 가지씩 설명을 해드렸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주제 파악,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주제 파악. 맞아요. 내용 일치 유형입니다. 아이고, 내용 일치죠? 내일 일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AAA 구조로 했었죠. 네. 내 여자친구는 이뻐? 공주는 이뻐? 예쁜이는 이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변절자형입니다. 이건 뭐야? A, A, B로 가는 거야. 내 여자친구 이뻐? 예쁜이도 이뻐? 아, 근데 이 사랑둥이 성격은 좀 더러워.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와리가리형입니다. 음, 뭐예요? ABA 형태이거나 그냥 AB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예요?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내 여자친구 되게 이뻐. 아, 근데 성격은 좀 나쁘네. 그래도 얘만한 애 없지.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를 한다거나 아, 내 여자친구 좀 성격 더러운 것 같아.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흐름이 바뀌는 거, 와리가리 하는 거를 와리가리형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는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뭘로 나뉘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고요. 첫 번째, A vs B예요. 두 번째, 강조입니다. 네. 그래서 A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사례입니다. 네, 사례는 더 간단해요. 예시예요, 예시. 네.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구체화가 있습니다. 구체화는 뭐예요? 그냥 뭐, 게다가, 특히, 더욱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찾으시면은 더 사례가 풍부해지잖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내 여자친구는 얼굴도 이뻐, 예를 들어 성격도 착해, 음식도 잘해, 이런 것들. 머리도 똑똑해,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설명하는 거 구체화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독해로 복귀해도 크게 어려움이 있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은요, 확률 싸움입니다. 흔히 말해서 찍기인데요. 찍는 것도 잘 찍으셔야 돼. 우리가 40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1번부터 네, 5번까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둘 다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건 알겠어. 근데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럼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이요. 어,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 B, A, C, D, E, D, G, X, Y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것까지는 알아내요. 선생님, 첫 번째 A에 들어가야 될 거는요. A네요. 소문자 A네요. 하면은 그냥 3, 4, 5번은 다 없애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B, C 중에서 이 대문자 B에 들어갈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엄청 간단해요. 이거는요, 그냥 각각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냥 넣어보신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독해를 해보시는 거야. 직접 읽어보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더 적당한 걸로 고르시면은 찾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요약문 되게 쉽습니다. 요약문 되게 쉽고요. 이지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한 이유는요. 지문부터 읽기 때문인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숨은 그림 찾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키워드 찾았으면은 네, 숨은 그림 찾기로 넘어가는데 패러프레이징 된 거, 각 부분에서 패러프레이징 된 걸 찾아가지고 그냥 답으로 선택을 하셔라. 패러프레이징은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자친구, 공주, 예쁘나, 사랑둥이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답을 선생님 못 찾겠습니다 하면은 빠르게 독해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보신 다음에 내용 파악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주제 파악과 흐름 파악하는 방법 적용해가지고 쉽게 답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선생님 저는 답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를 모르겠어요 하면은 직접 여기 있는 요약문에다가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셔라. 더 적합한 거를 그런 다음에 답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런 상태로 4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 아프네요. 이 40번 이거 일단 2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로 지문부터 읽지 마시고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데 딱 봐도 보아하니 이게 T로 끝나는데 선지에서도 T를 끝나네요. 그래서 아하 오케이. 앞에 것과 뒤에 거 약간 대조되는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synthetic food ingredient고 뒤에는 natural food ingredient예요. 그래서 자연의 다양성과 뭔가 합성하는 거에 대한 뭐 생산 과정의 네모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r 이거는 그냥 여기를 꾸며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번은 A 파트인데요. 가봅시다. 음, 합성.
일단 합성 vs 자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조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합성 음식 생산 과정의 네모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모는 이렇게 됐는데 2번 합성과 vs 자연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가정인데 어떤지 보니까 내추럴 인그리디언트가 더 안전하다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네, 이것 중 자연이 더 안전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블랭크하다 라는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A고 뒤에 있는 건 B인데 그래서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답과 붙어 있어야 키워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생산 과정 같은 거 찾으면 될 것 같아. 합성 음식 생산 과정. 두 번째는 뭐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에서 commonly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통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런 거 있는데 이 통념 대부분 마이너스로 쓰입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대부분.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성 음식 관련된 거를 앞에서 찾아볼게요. 숨은 그림 찾기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합성 음식. 보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문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그냥 뭐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세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밑줄을 쳐주시고 예, 읽어보는 거야. 사람들은 합성 음식이 더 해롭다고 여깁니다. 자연 것보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앞에서 뭔가 무슨 성에 대한 게 나왔어야 됐는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합성 음식은요, can be made in precisely controlled fashion. 정확한 통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선생님, 여기 1번에 컨트롤빌리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는데, 선생님, 여기 컨트롤이 있어요, 컨트롤. 찾았네요. 그래서 A는 뭔가 컨트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컨트롤. 네. 다음, 2번 뭐야?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네모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것도 보니까 아까 해로움에 있어서 S가, 그러니까 신테틱이 내추럴보다 더 해롭다고 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식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올 건가 봐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니까 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A와 B가 있잖아요. A와 B가 있을 때, A 부분이 이 파트에서 나왔으면은, B 파트는 보통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사람들의 인식 같은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 음식과.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 음, 봅시다. 여기 있네.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인식한다는 거. 여기 있네. Assume be safe. 보이세요, 여러분도? 앞에서 조금 더 secure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인식이 어떻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안전하다라는 걸 찾은 것 같아. Assume be safe. 근데 옆에 문장을 보니까, however, one must still very be carefully.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네. 여기서도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랑 되게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모였던 게 아니라 아닌 게 사실은 팩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나온 챌린지와 서포트 중에서 아니다에 가까운 거는 이의를 제기하다의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한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푼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독해 파트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아래에서 요약문을 요약한 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네, 자연 vs 네, 합성인 걸 알아냈고 네,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아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야. People often assume that synthetic food ingredients are more harmful than natural ones. 아까 했죠?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거 아니고 전형적으로 이게 더 정확한 통제 방식에서 이루어지고요.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성분과 뭔가 조합 같은 것들이요. Allowing careful evaluation of the potential toxicity. 그러니까 이러한 잠재적인 독성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괜찮죠? 주의 깊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라고 나왔네. 근데 여기서 반면에가 나오면요. 저는 항상 이거 밑줄치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 파악 기억하시나요? 주제 파악. 주제 파악에 그리고 흐름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하시면 전 대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 파악도 A와 B로 나뉘고 이 자체가 애초에 대조 구조이기 때문인데 이 on the other hand 반면에라는 거는 대조 구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선 신테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다음은 내추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Natural ingredient often vary appreciably in their composition and properties depending on their origin. The time of year they were harvested 라고 되어 있네요. 반면에 천연 성분은요, 원산지 수확된 시기, harvest니까 the climate 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 they experienced it throughout their lifetime, the social quality, and how were isolated or stored.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확된 시기도 있고, 그들이 사는 생애 동안 경험한 기후도 있고, 토양의 질, 그리고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this variation can make testing their safety extremely difficult. 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네. 이런 테스팅 하는 것들이. One is never sure about the potential toxicity of minor component. They may vary from time to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데 미세 성분들이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 결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 독성 파악하기 동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독성입니다. 독성 파악하기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굉장히 쉽네. 그러면 앞에서는 이 potential toxic에 대해서 careful devaluation을 했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always not in case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팩트였네, 이게. 팩트. 오케이. 그러면은 합성에 대한 거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연에 대한 거는 이게 굉장히 미숙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합성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다. 뭐가 있어요? 매니저빌리티도 될 것 같고 컨트롤빌리티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머지 여기 다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 뒤에는 뭐야? 사람들이 내추럴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챌린지 1번으로 가야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 챌린지를 끝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챌린지와 아이덴티티 파일을요, 인텐시파이네요. 인텐시파이를 각각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흐름상 의의를 제기하다 마이너스에 해당돼야 되는 게 답에 더 적합함으로 답이 1번이라고 하는 거에 쉽게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 40번 유형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굉장히 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하는 점수 맞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티였습니다. 안녕.